짜증이 많이 느껴지고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요, 짜증은 누구나 낼 수 있겠지만 그 짜증의 정도가 심한 분들, 짜증에 대해서 많이 취약한 분들은요, 짜증에 대해서 짜증이 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짜증난 내가 너무 추해서 너무 싫은 거지. 내가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싫은 거지. 난 이렇게 성숙하게 약간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짜증이 나는 거야. 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란 말이야. 상대방한테 짜증내서 어린아이같이 패악질 부리는 모습 보여주기 싫고, 약점 들키기 싫고,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내가 성격 파탄자로 내가 이렇게 인식되기 싫단 말이야. 가해자가 되고 싶지도 않단 말이야. 화풀이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내가 화풀이한다는 걸 아는데도 멈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한 번 더 꼬아져서 내가 화풀이를 할 수도 있지! 이러면서 적반하장이 돼요. 상대방이,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어. 근데 상대방이 어느 순간 야, 그래 너무하지 않냐? 이러면서 발끈하면 거기서 뭘 너무해! 라고 더 버럭한다던가, 약간 본인이 본인의 죄책감의 질에 겁을 먹어서 더 화를 내버리는 거지. 억하심정이 생겨서. 내가 여기서 이 죄책감에 굴복을 하면 내가 되게 인간 쓰레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쓰레기로 생각하기 싫어서 내가 그런 것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더 버럭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게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짜증이라는 감정이 더 커져서 너무 커지면 그렇게 돼버려요. 비틀리고 또 비틀리는 거야. 3단으로 비틀리는 거야. 3단 고음도 아니고, 내가 짜증이 났는데 그런 짜증을 억누르는 자기한테 짜증이 난 거야. 그걸 누구한테 풀겠어요? 타인한테 풀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반드시 인지해야 되는 게, 짜증을 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짜증은 안 사라져요. 아까 말했다시피 짜증의 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원해, 기대해, 가지고 싶어. 이게 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건 내 거가 아직 아니고, 가져가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 장애물을 만났어. 그래서 이 장애물 때문에 화가 난 상태인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돼요. 일단 저건 당연하게 내 거인 게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어떤 변수에 의해서 망가질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저건 내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짜증이 난 거예요. 어떤 변수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손상을 입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발 상황이 일어나네, 어쩔 수 없지, 대처법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한테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당연한 기대라는 건 없어요.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보호자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부모도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들의 보호자나 부모여도 여러분들의 그런 감정을 책임져주고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기대대로 자랄 필요가 없듯이 여러분들의 기대를 타인이 받아줄 필요도 없다는 뜻이에요. 각자는 각자의 기대에만 부응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욕심냈던 게 당연하게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당연하게 여러분들 것이 아니었으며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그걸 얻으려면 어떠한 규칙을 따라야 될 수도 있겠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른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5살짜리 애인은 싫다고 하겠죠? 달래주는 거예요. 설득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화난 거, 서운한 거, 속상한 거 있을 거예요. 그걸 달래주면 얘가 좀 진정이 됩니다. 진정이 된 아이한테, 울고 있는 아이한테 훈육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진정이 된 아이한테 그때부터 차분히 설명해 주는 거죠. 자, 너가 짜증이 낸다고 이걸 빨리 가질 수 있을까? 너가 짜증을 낸다고 저 사람한테 저런 것들을 네가 요구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한테 저런 걸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기적이지 않을까? 너가 정말 저 사람을 좋아하니? 사랑하니? 그런다면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달래면서, 그러면 이 내면아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이 짜증은 어떻게 해요?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에너지를 방법을 찾는 데 쓸 거야. 방법을 찾아서 액션을 취하고 움직이는 데 쓸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그 에너지를 걷다가 쓰기 때문에 짜증을 안 내요. 그리고 아이도 알아야 돼요. 세상은 네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걸. 항상 네 뜻대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상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네 뜻대로 풀어나가겠지만, 아직은 네가 세상도 잘 모르고 사람들도 잘 모르고 너 자신을 다루기도 힘들고 감정을 다루기도 힘드니 네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승질을 내봤자 너만 속상해, 너만 손해야,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짜증나는 나 너무 싫어, 짜증 좀 그만 내, 이러면서 하면은 짜증은 더 커져요. 짜증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짜증을 비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억누르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럼 터집니다.
그리고 그 짜증을 또 타인한테 풀면 안 돼요. 돌아와요. 타인은요,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를 맞았어. 여러분들한테 친절한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선빵을 쳤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시비 거는 말투를 했는데 상대방이 아, 그랬어? 미안해. 이러려는 거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화풀이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타인한테 기대를 하고 막 투정을 부리고 툴툴대고 짜증내고 이럴 때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사람은 내 엄마 아빠가 아니다. 물론 여러분도 엄마 아빠도 여러분이 다 컸다면 애가 다 나이 먹고 왜 이러나 이러면서 안 받아주겠지만, 바깥 세상에서는 아무리 연인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신경질을 내고 화풀이를 내고 툴툴거린다고 해서 받아줄 이유가 없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집에서만 해야지. 집에서라도 부모는 문제예요. 애를 다 키워놨는데 20살이 넘은 성인이 된 애가 이러고 있네. 자괴감이 드시겠죠? 여러분들도 아, 내가 어린아이같이 굴고 있진 않았는지, 내 안에 어린아이가 살 수는 있지만 이 어린아이가 내 주도권을 빼앗아서 마음껏 날뛰고 밖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냅두면 안 되겠죠? 그런 거를 점검해보고 내 기대나 내 욕심이 너무 폭력적이거나 상대방한테 권하지 말아야 될 걸 강요하고 있진 않았는지, 내가 너무 어린아이같이 땡깡을 피우고 있진 않았는지 점검을 해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싹 들면서 이런 짜증이 수그러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어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자기 자신이 최우선이고 상대방도 미숙한 게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의 감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보호자가 될 의무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어른스럽고 성숙한 사람이어도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는 아니에요. 거기서 땡깡 피우면 안 되겠죠? 예뻐해주고 알아주고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부둥부둥 해주길 바라는 것 자체가 우리 어른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가짐이다. 그걸 자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짜증은 어떡하지 했던 마음이 쓱 내려가면서 그래, 내가 부끄럽게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났다고 상대방한테 짜증을 내는 거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짜증을 내는 경우에 이걸 체크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저걸 악의를 가지고 했는지. 악의를 안 가졌다면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악의는 없었지만 이렇게 해서 제가 속상하고 피해를 받네요. 또는 내가 과도한 걸 기대하진 않았는지. 그런 거는 교정을 요청할 필요도 없어요. 그 기대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욕심이니까. 상대방이 나를 최고의 인간으로 대접해 주길 바라는 거 여러분들 욕심이잖아요. 저 이성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나한테 관심 가져주길 바라는 거 여러분도 욕심이잖아요. 남자친구가 나한테 1시간에 한 번씩 연락하기 싫대. 그건 자기 연애 가치관이 아니래. 그 기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 맞춰가야지. 그런 것들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짜증을 내가 내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무엇에 정확하게 화가 나 있는지 인지를 하면 사람한테 엉뚱하게 화풀이 안 한다. 그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지. 사람한테 화가 나 있는 경우에는 기대나 욕심이 내가 과하지 않았는지, 저 사람이 악의를 가졌는지, 또는 저 사람의 잘못인지, 요거 3개만 체크를 해도 상대방한테 화풀이는 안 하게 돼요. 내 문제니까. 그럴 때는 눈앞에 상대방이 얼쩡거리고 상대방하고 말하면 화풀이 하게 될 수 있으니까 잠깐 여러분들만의 공간으로 돌아오거나 잠깐 대화를 잠깐 멈추세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점검을 해보는 거지. 내가 지금 왜 승질이 나 있지? 이러면서 뭔가가 뜻대로 잘 안 풀릴 때는 내가 지금 이걸 뜻대로 잘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내가 내 자신한테 화가 났구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경우는 이 상황이 화가 났거나 아니면 내가 내 자신한테 화가 나고 있거나 화가 나 있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내가 내 자신한테 짜증이 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자기가 지금 자기의 한계를 모르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경우인 건데, 첫 번째로 나한테 짜증이 나 있는 경우에 첫 번째로 내가 나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짜증이 났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진짜 부족했어. 엉망이었어. 두 번째로 그러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적어보세요. 나는 사실 아까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한 게 이거였는데 이렇게 했어야 됐고 이 부분에서도 완벽했어야 됐고 저 부분에서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저 부분에서 저렇게 했어야 했어. 적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힘든 요소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적으세요. 그러니까 나의 방해거리와 장애물을 겪는 거죠. 나도 어쩔 수 없는. 예를 들면 나는 하루 종일 회사에서 8시간 일하고 2시간, 3시간 더 추가 근무를 하고 야근을 하고 온 상태고,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그냥 일만 한 게 아니라 좀 많은 상사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야.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 어려움이 있었고 집에 와서도 엄마 아빠의 하소연을 들어주느라고 내가 좀 굉장히 피곤했어. 이런 종류의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심리적인 상황, 이런 육체적인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적인 환경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내가 잘한 것들,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그래도 이거는 좀 그래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좀 열심히 했어. 잘했어. 일단 회사에서 직장 상사 비위 맞추면서 뛰쳐나오지 않았고 퇴사도 안 했고, 내가 그리고 오늘 스트레스 받는데도 폭주한답시고 내가 술 마신 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집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나도 한다고 자격증 공부 내가 한 30분 했어. 근데 나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회사에서 직장 상사한테 꼬투리 잡힐 정도로 실수를 했다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런저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네 번째까지 적었으면 다섯 번째, 내가 잘하길 바랬던 거 2번에서 적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적었던 거를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내공이 부족하진 않은지, 내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은지, 또는 내가 지금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진 않은지,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진 않은지, 이런 것들 점검해서 내가 적었던 이런 앞에 1, 2, 3, 4 이 번호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이게 나름대로 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노력한 거지 않나? 이걸 봐야 돼요. 심지어 이거는 잘하기까지 했는걸? 여러분들은 자기가 잘한 것은 굉장히 등한시하기 마련이고 못한 것을 찝어내기 마련이에요. 왜냐면 사람은 자기의 부족한 점을 자각하면서 자꾸만 욕구를 가지고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거는 익숙하고 당연해서,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등한시하기 쉽고요. 자기가 못하는 거는 굉장히 확대해서 보인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화장을 완벽하게 하고 옷도 완벽하게 입었는데 립스틱을 안 발랐는데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것처럼, 내가 다 잘한 거 9가지 잘한 거 99가지 잘한 거 신경이 안 쓰이고 나머지 한 가지 못한 거에 엄청나게 집착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멀리서 떨어져 나와서 제3자의 시점으로 한번 관찰을 해야 됩니다. 나가 아니라 판도라라는 인간이 이 시간 동안 이만큼의 일을 했는데 이만큼의 성과를 낸 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한 거지 않나?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지금 현재 내공은 요 정도밖에 안 쌓였기 때문에 욕심부린다고 바로바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받는 요인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부족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잘 해내고 있었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야만 하나? 또는 내가 괴롭힌다고 갑자기 내가 효율이 높아지나? 그랬을 때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그런 성장 속도를 무시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이만큼이니까 내 욕심대로 따라줘야 돼. 내가 이만큼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몸이 따라줘야 돼. 내 의지가, 내 실력이 따라줘야 돼. 안 따라줘요.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근육 빵빵한 근육맨이 되고 싶다, 아니면은 뭐 40kg대의 느시나 모델 몸매가 되고 싶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들의 한계는 별개예요. 지금의 내 한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적절한 욕심을 내야지. 내가 노력해서 어찌해볼 수 있으면서도 너무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최선을 다해야지 그 소리 많이 들어왔잖아요. 학창시절에 여러분들 부모님한테나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한테 맨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소리 들었는데 지겹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최선을 다해? 인간이 감정을 가지고 있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데 즐기는 것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매 순간 자기 학대를 해가면서 모든 거에 헌신을 할 수 있어요? 또 예기치 못하게 그걸 방해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떤 에피소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하나 완벽주의적인 감각증에 휘둘려서 나를 괴롭힐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날 하루 여러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 최선이라는 게 완벽한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딴애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여건에서, 여러분들 상황에서. 여러분들 물론 더 잘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100% 와, 나는 진짜 더 바랄 게 없다 싶을 정도로 살아온 순간이 몇이나 돼요. 대부분은 성에 안 차 이러면서 나왔어요. 인생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100%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눈 감고 잘해준 거에 집중하면서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을 집중하면서 이건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다, 요게 집중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든 지금 당장 채울 수 없는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못 살게 굴어봤자 자기를 좀먹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집중해요? 행복해지길 바래서. 근데
근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와 상관없는 나를 괴롭히는 걸 왜 하죠? 나를 괴롭혀서 내가 효율이 잘 나면 모르겠어. 데이터로 보세요. 이성적으로 내가 나를 요 정도 괴롭혔을 땐 잘해. 요만큼 이상 괴롭히면 그때부터 내가 안 한다는 걸 알면 요만큼 괴롭히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자기를 컨트롤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괴롭히는 것보다는 자기한테 적당한 피드백을 주고 칭찬을 주고 자기를 어르고 달래고 칭찬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즐거움을 느끼면 더 잘해요, 사람은. 아니,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구박받는 자는요, 칭찬받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데이터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1차원적으로 내가 나를 다그치고 화를 내면 내가 겁먹어서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지. 그건 한순간이에요. 지속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꿈은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지 이루어지고 성과가 나는 것들이 대부분인지라, 그날 하루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지라,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뭐랄까 분노와 다그치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 그냥 육체 자체가 경직이 됩니다. 그럼 긴장해서 더 못해요. 그래서 왜 경기 선수들이나 경기 뛰는 선수들이나 가수들이 잘해야지 긴장하면 더 못하잖아요. 그냥 내 모든 걸 보여주자, 편안하게, 이러면 잘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육체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긴장해서 실력 발휘를 못한다니까? 그럼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바래서 자기를 괴롭힌다. 이거는 사실 모순적인 행동이에요. 이걸 바라면 내가 여기서 역량 발휘를 잘할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고 잘 구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괴롭힌다, 의미 없이. 나라는 이런 노동자가 열심히 움직여야지 성과가 나는데 나를 괴롭혀서 나를 학대해서 내가 화병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내가 이제 심리적으로 날 괴롭혀서 내가 심리적으로 쇠약해져가지고 몸이 골골거려. 그러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 일을 못하잖아. 우울증이 걸려서, 아니면 염려증이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이 손에 안 잡힌다. 그럼 여러분들 손해예요. 지금 자기 할 일도 못하고 있잖아. 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선택을 내리고 있어요. 심지어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 목적을 왜 가졌냐?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려고. 행복이라는 것도 거리가 멀어요. 또 나를 괴롭히면서 행복을 취하길 바란다. 좀 이상한데?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가는 과정도 좀 행복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